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충격파를 주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군대를 보내 한국을 보호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4배를 부과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발언을 하며 한국을 공세로 밀어붙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외교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짐을 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극단적인 성격으로 빈틈을 보입니다. 민주당의 오바마도 그렇고 바이든의 경우에는 빈틈없이 한국을 옥죄며 일본만 편을 들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중국을 막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한국 국방력을 강화하라고 말했으며 이 틈을 타서 한국은 재빠르게 미사일 지침 해제를 2번이나 실행해 장거리 발사를 확보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 국방 차관 후보인 엘브리지 콜비는 금주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은 한국에 궁극적으로 전자권을 주고 나아가 핵무장 조치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트럼프 정부의 기조가 그렇다는 것인데 트럼프는 바이든의 한반도 핵무장 금지 개념조차 모두 없었던 일로 하면서 한반도가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겁니다. 물론 지금 트럼프가 관세전쟁을 일으키고 국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로 들어가고 있으나 트럼프와 같은 성향을 한국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중대 발언이 나온 상황인데 이러한 발언을 모두 종합하여 살펴보겠습니다. Now he is a nuclear power, but we get along. I think you'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인터뷰에서 볼 수 있듯이 트럼프는 2002년 정한 미국에서 나온 비핵화 원칙 개념을 무시한 것입니다. 바이든은 한국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핵을 보유할 수 없다고 했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러한 맥락이 정면으로 반박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측근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을 노골적으로 언급했는데 이 내용에 따라서 주변국은 크게 긴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실제 매우 큰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뉴욕타임즈는 이러한 트럼프의 흐름에 대해서 한국 핵무장에 관한 기사를 대놓고 내놨습니다. 한국은 해구산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그것, 자체 핵무장을 원한다는 기사였으며 이번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핵무기 금지 발언은 특히 트럼프 정부와도 매우 관계가 깊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돈 쓰기 싫어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 핵무장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이런 것은 중국이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데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가차없이 사전에 잘라내기 원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동북아시아가 전장으로 바뀔 수 있는데 핵무기가 한국에 놓여있다면 훨씬 거북해지기 때문이죠. 여기에 한국은 현무5 등을 공개하면서 사실상 중국 전역에 핵탄두를 탑재해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따라서 중국은 한시라도 빠르게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금지시키는 것을 법제화하려는 겁니다. 또한 중국 핵무기 개발은 핵 독점을 막기 위한 것이고 다른 나라를 위협하기 위한 게 아니며 자주 국방과 자위, 국가 전략 안보, 세계 평화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정작 한국은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6조를 이행하는 실질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경계하는 멘트가 잦아지고 있으며 한반도를 주시한다고 말합니다. 홍콩의 언론 SMP도 한국의 로켓 발사 기술이 전 세계 7번째이지만 주변국들이 우려하는 모양새라고 전하며 이는 곧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진일보했음을 보여줘 동북아시아의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라 말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대놓고 한국의 로켓 발사를 군사적 목적의 전환이라고 비판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당장 미군들이 한국과 일본에 나눠서 주둔하므로 양자 간의 물리적 충돌은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그 가운데 트럼프는 북한에는 따로 딜을 하고 한국에는 주한미군 철수 관련한 딜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는 트럼프 측근이 집권 1기와는 달리 현재는 트럼프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는 참모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는 자신이 주장한 모든 사안을 관철시키려 들 것이고 주한미군 철수도 도마에 오르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핵 우산보다 다소 진보한 옵션을 대한민국에 제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의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 내에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될 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 미국과 협의 시에 곧바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적 핵무장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트럼프는 한국의 미사일 지침 해제를 거의 모두 실행해준 인물로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한국의 국방력이 강화되어야 미국에서도 돈을 아낄 수 있다는 비즈니스적 논리가 대거 들어간 것입니다. 다른 대통령은 한국이 다른 주머니를 찰까봐 용인 안 했으나 트럼프는 한국 핵무장까지도 용인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실제 이 과정에서 트럼프는 김정은과 한국의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딜을 할 수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미 주요 매체인 워싱턴 포스트에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2차례 회담을 가졌으며 북한과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은 트럼프의 주요 관심사였다며 관련된 보도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한국이 방위비를 GDP 2.7% 정도 부담하고 있는 높은 수준이며 이는 나토의 평균보다 월등하게 높지만 트럼프는 비즈니스 논리로 이는 생각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의 집권 시 사실상 미군 주둔을 철수할 조건만 찾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에서 북한에 달러를 공급할 실마리를 찾으려 할 것이기에 트럼프가 당선되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들고 온다면 탑다운 방식의 빅딜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북한 김정은과 브로맨스를 하려고 애를 쓸 것이라 답했습니다. 허버튼 보좌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시 김정은은 트럼프한테 제안할 거래가 있다라고 말할 것이며 김 위원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제안을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대신에 내가 핵무기 몇 개만 갖게 해주면 된다. 그런 다음 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면서 핵 프로그램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며 이는 이미 한 번 둘이 만나서 비슷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그에 관한 연장선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하노이 회담 때 이러한 비슷한 핵 관련 딜이 오갔지만 끝내 참모들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북한이 핵 개발을 제한한다더라 라고 했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은 너무 낮은 수준의 핵 개발 제한이라서 북한이 조삼모사식으로 속이려 했다는 식이라 트럼프를 말렸습니다. 결국 하노이 회담은 결렬되었는데 이제 트럼프 재집권 뒤에 북한에서 이를 다시 노린다는 것이죠. 게다가 트럼프는 주한미군까지 철수시키려고 하니 북한은 더욱더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인 겁니다. 보좌관에 따르면 결국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고립을 깨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라면서 러시아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김정은을 돕고 있는 모양새라고 하며 반대로 북한은 러시아의 군사적 기술적 지원을 대가로 수백만 발의 포탄을 러시아에 공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원활한 달러 공급을 위해 미국 제재를 푸는 게 급선무이며 트럼프와 딜을 성공시켜 달러 송금이 가능해지는 그 시점을 위해서 김정은의 탑다운 제안이 나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복잡한 딜의 반대급부로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일단 한국 핵무장 관련해 가장 골치가 아픈 것은 현재 미국의 민주당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바마 때부터 바이든, 해리스 현재 부통령까지 한국의 비핵화를 고수하며 계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핵무장과는 가장 거리가 먼 정권이며 어떻게든 동북아시아의 핵무장을 해제시키려고 하죠. 하지만 러시아의 이러한 계획이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미국의 우려대로 일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미국 싱크탱크는 예전부터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이 한반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한 러시아는 선제 타격으로 다양한 동맹을 공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한국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미국 민주당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절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러시아의 이런 기밀 문서가 나온 이상 미국에서도 더 이상 한국 핵무장을 미룰 수 없는 처지가 되었는데요.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기사를 통해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라고 말한 뒤에 일단 한국은 기술적으로 핵무장할 기술을 가졌고 그것은 단 1년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핵이 없으면서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개발한 건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허락, 사인만 떨어진다면 한국은 즉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핵기술은 원전 수출에서 증명되었듯 세계적이며 원전 26기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 이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최대 쟁점인 미국의 허락을 어떻게 얻을 건지에 대해 조명했는데요. 미국은 핵우산 옵션 등을 한국에 제공한다고 하지만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한국을 핵무장으로 연결하며 전 세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실제 미국의 트럼프 전 국가안보보좌관인 맨 마스터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트럼프 한국 관련 놀라운 발언을 했는데 그는 트럼프는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항상 화를 냈다라면서 한국을 싫어했다고 말합니다. 트럼프는 한국은 FTA로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았으며 그들은 국방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라는 게 골자였으며 항상 한국에서 방위비를 이자까지 모두 받아내거나 아니면 주한미군 철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또 트럼프는 시진핑에게 한미연합훈련은 돈 낭비라면서 중국이 듣기 좋아할 말을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임기 초반부터 강력하게 주한미군 철수를 몰아붙일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 대신 한국의 반대급부로 자체 핵무장을 용인하는 빅딜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핵무장하면 국제사회에서 매장되며
한국은 모든 무역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를 커버하기 때문에 미국이 보호하는 관계로 한국은 위기를 넘긴다는 것이죠. 물론 중국을 비롯해서 주변국들은 반발이 거세겠지만 미국을 이겨낼 국가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 가운데 한국의 핵무장은 한국의 기술력과 더불어 미국 정권 교체로 의외로 빠르게 온다는 겁니다. 이런 발표가 나자 중국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중국 경제의 이득이라고 생각했다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중국 국방에서는 영국 이코노미스트 분석에 동의하며 한국은 실제 핵탄두 3,000개 이상의 생산 능력을 보유했으며 ICBM, SLBM 등 핵탄두를 실어 중국의 모든 지역까지 커버해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핵무장은 중국의 가장 큰 위협이 되며 동시에 남중국해 패권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 숭중핑은 한국 핵무장으로 인해 동북아 밸런스가 깨질 수 있다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자신의 핵무기는 늘려가면서도 주변국이나 전세계 핵무장은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무기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한국의 핵무장 되면 대만 역시 포기해야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데요. 최근 전세계 군사 매체 등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 뒤에 북한을 부추겨 한반도 침공을 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중국도 자신이 대만을 침공하면 혼자 미국과 혹은 연합군 등 다양한 세력과 싸워야 하는 쉽지 않은 싸움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핵이 있는 북한에게 한국을 공격하게 하고 미국 등 동맹의 힘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트럼프 당선으로 한국이 핵무장을 해버리면 대만을 쳐들어가는 데 있어 북한을 배제해야 합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북한도 쉽게 움직일 수 없으며 러시아도 중국을 돕는데 꺼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전세계 강대국들은 한국의 핵무장이 멀지 않았다면서 관련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입니다.